안녕하세요. 월척병법의 김진태입니다. 가뭄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지만은 날씨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군위권 위천입니다. 군위권의 위천의 한 줄기인데요. 저 위에 약 한 500m 위에 보면은 흙으로 이루어진 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다리 아래를 보다시피 이렇게 붕어가 등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물이 빠져버렸다. 바꾸고 말하면은 붕어가 어느 곳인가 등을 세울 수 있는 곳에 몰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몰려있는 곳이 지금 파라솔 3개가 보이는 저 구간입니다. 평소에는 정상 수위에서는 유속이 강해서 저곳은 낚시를 못하는 곳인데 지금 수위가 줄어들면서 유속이 멈추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붕어가 저곳으로 몰려있다. 그래서 저곳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잘하면 소위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제가 짚었는데 벌써 3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대를 놔야 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를 짧게 펼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정밀하게 구멍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대좌를 놓고 앞으로 쑥 나가버리면 카메라가 제 뒤통수밖에 잡지 못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연안에서 좌대를 놓고요, 대기를 좀 팔이 아프더라도 대를 좀 긴 대를 쓰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떡밥을 글루텐 단품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장담을 하고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마리수 입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굳이 어분을 섞어 가지고 집어를 크게 주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붕어는 이 발밑에 몰려있다,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속에 사용하기 편한 찰기가 좋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글루텐 단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 길이가 결정이 됐는데요. 40부터 48까지, 40대부터 48대까지 6대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건너편 말풀 더미에 붙이는 쪽으로 찌를 세우되, 너무 가까이 가면은 말풀, 물 속에 말풀이 찌들었기 때문에 채비가 바닥에 내려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건너편 말풀대에 최대한 붙이되 찌가 잘 서는 바닥이 깨끗한 그런 곳을 골라서 찌를 세우는 그런 식이 되겠는데요. 대 길이가 40에서 48까지 조금 긴 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입질을 못 본다면, 붕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붕어가 움직인다면은, 붕어가 오늘 입질을 해준다면은 해지기 전에 낮 시간대에 찌를 밀어줄 확률은 거의 100%다. 그렇게 하나의 예측을 던져봅니다. 이 예측이란 것이요, 맞을 때는 정말 짜릿하고 좋은데
맞지 않을 때는 사람 바보 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낚시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더 즐겁게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측을 던져보는 겁니다. 대충 말해버리는, 대충 말하기 식의 예측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저러저러한 결과가 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던져보고요.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나 혹은 틀리나 하는 것을 낚시를 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맞을 때는 맞는 이유가 있고요. 틀릴 때는 또한 틀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낚시를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낚시가 한층 더 익어가는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이야, 왜 나와버린 거야. 자, 사이대인데요. 좌측 3번 사이대. 두 마디를 들다가 나와버렸습니다. 글루텐인데요. 저런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된 놈입니다. 일단 흡입을 시작했으면 쭉 밀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저게. 저런. 떡밥 낚시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떡밥 낚시에서 먼저 반응이 온대. 반응이 온 대를 먼저 드러낸다. 참새콩, 참붕어, 새우, 메주콩을 쓰는 대물 낚시에서는 예신이 오면은 그것은 몇 시간이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떡밥 낚시에서는 먼저 움직임이 있었다. 밀지 않을까? 미련을 가지고 계속 볼 게 아니고 허채기 겸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다시 미끼를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에서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는 듯 하던 바람이 그냥 물러가기 아쉬운지 또다시 불고 있는데요. 해가 지니까 이내 선선해집니다. 낚시하기 참 좋죠. 낮에 조금 햇볕이 덥긴 하지만은 바람이 있어서 시원했고, 밤이 되니까 이내 선선해서 외투를 걸쳐야 되고 참 낚시하기 좋은 날씨다. 해질 무렵 그리고 케미 꺾기 1시간 전후 이 시간대는 어느 포인트든지 또 어떤 꾼이든지 피크 타임으로 보는, 입질 확률이 아주 높은 시간대로 보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케미를 꺾어놓고 좌측 3번 사이대 두 마디를 들다가 놓는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부드러운 글루텐을 들다가 나와버렸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붕어가 뭔가 조금 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달래야죠. 달랜다는 게 바람만 자면은 부지런히 허채기를 하는 것. 그게 붕어를 달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자지를 않고 강하게 불다가 약하게 불다가 소강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있으니까 물결에 케미가 깜빡깜빡 하거나 혹은 물결을 넘어선 파도 같은 큰 물결이 칠 때는 케미 몇 마디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으로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 케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와 일일이 눈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는요, 적어도 입질이라면은 케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끝없이 둥둥둥둥둥 솟아오르는 그런 형태의 입질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새물이 들었을 때나 혹은 저송기 같은 경우는 미세한 입질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지금은 그런 입질이 거의 없다. 작은 찌노름, 어떤 작은 찌의 움직임, 작은 찌의 변화, 그거 하나하나와 일일이 눈싸움을 하게 되면 피곤하죠. 낚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지쳐버리면, 눈이 지쳐버리고 어떤 예민성 자체가 지쳐버리면 정말 챔질이 해야 될 때 놓쳐버리는, 정면의 쥐가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좀 멀리, 시선을 멀리 두고 몸을 편하게 한 채로 큰 동작을 본다. 그렇게 좀 큰 안목으로 큰 동작을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작은 케미의 노름에 일일이 눈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밤 11시경 정도, 10시에서 10시 반, 그리고 11시, 그 사이에 한두 번 입질은, 초저녁 입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을 때는 그 시간대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악재에 의해서 입질 시간대가 뒤로 밀려버렸다. 그렇다면 그게 10시 반에서 11시 그 정도의 그 시간에 닿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때까지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편한 자세로 이 밤공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살을 써먹을 때가 아직 좀 남았네. 날이 밝고 이제 날이 밝는 중입니다. 어둠이 거의 거치고 있는데요. 어차피 아침이 되면은 피크 타임은 올 것이고, 잠시 후에 6시 반, 7시, 오늘 하늘이 맑은데요. 하늘이 맑으면은 아침 입질이 조금 빨리 시작이 됩니다. 아마 한 6시 반에서 7시 가까이, 그 시각부터 8시, 늦으면 9시 반, 10시까지도 피크타임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잘했는데 좀 지각이다. 붕어는 붕어인데요, 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주걱턱이죠.
턱이, 아래 턱이 더 깁니다. 주걱턱이고요. 눈 모양도 좀 이상하고. 꼬리를 보십시오. 꼬리가 지금 잘룩합니다. 토종붕어 꼬리가 아니죠. 이 희날이라는 붕어인데요. 희날이 역시도 토종은 토종입니다. 토종이 돼. 이 영남권에서는 희날이가 많다. 근데 여기에서는 희날이가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에서는 희날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째 희날이 붕어가 나올까? 이 위천권에서는 희날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희날이가 첫 붕어로 나와버렸습니다. 떡붕어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찌 보면 떡붕어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죠. 비늘 숫자라든가 주걱턱이라든가 눈 모양이라든가. 떡붕어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 떡붕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낚는 붕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는 분명히 희날입니다. 꼬리가 제일 특징적으로 표가 나죠. 이 가는 꼬리가 깁니다. 꼬리 자루가 깁니다. 꼬리 자루가 길고요. 이 꼬리 지느러미가 둥글질 않고 제비꼬리처럼 떡붕어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각이 되어 있죠. 이게 희날입니다. 그래, 아야. 좋아요. 천천히. 야, 힘이 좋다, 나는. 힘이 좋아. 좋았어. 잘했어. 안전하게. 오케이. 내가 이겼다. 이제 그만해야지. 자, 아까 희날이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배 쪽은 노랗고 등은 검고 돌이 많은 바닥의 붕어답게 비늘이 상당히 억센 편이다. 꼬리가 기형적입니다. 아마 어릴 때 가물치하고 한판 하다가 꼬리를 한 방 물린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생겼죠. 이게 지금 날이 뜨겁고 수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위가 줄어들어서 움츠리고 굶은 붕어가 아니다. 당당한 체형을 볼 때, 당당한 체격을 볼 때 굶은 붕어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왕성하게 지금도 먹잇 활동을. 이야, 아저씨가 이겼는데 끝까지 하네. 지금 물이 줄어가지고 이 좁은 구역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체격이 당당하고 좋습니다. 월척에 조금 미달인데요. 체격이 아주 당당해서 보기가 좋은 위천붕어. 비늘이 마치 돌붕어처럼 비늘이 아주 억센데요. 아이고야, 나 안 되겠다. 집에 가고 싶은가 본데. 자, 잘 가라. 자, 48대로 1호 토종붕어 낚아내고 이제 시작입니다. 희날이 붕어, 영남권이 아닌 타 지역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은
토종은 틀림없는 토종이고요. 영남권의 강계라든가 저수지에서는 희나리가 서식을 하는 곳, 희나리가 많은 곳에서는 아주 흔한 붕어다. 근데 주로 떡밥이라든가 옥수수도 잘 안 먹죠. 옥수수에도 희나리가 씩씩하게 쭉쭉 밀어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옥수수 미끼는 덜 덤비는 편이고 떡밥 미끼를 더 선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천 두량지 같은 경우는 오자급까지도 희나리가 낚이는데요. 저희들은 희나리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토종은 토종이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종 붕어보다는 좀 덜 반가워하는 그런 붕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왔던 화살을 다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써볼 수 있는 병법도 없고 더 이상 써볼 수 있는 화살도 없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요. 희나리 구경 잘 하셨습니까? 영남권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토종붕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남권 출조하셨다가 붕어는 붕어인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떡붕어도 아니고 토종도 아니고 이상하다 하면은 제가 보여드린 희나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장마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장마 소식 자체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더운 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붕어 욕심도 좋지만은 안전을 우선하는, 건강을 우선하는 그런 조행하시고 또 항상 2뼘짜리 사구팔로 쿨러 가득 낚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